안녕하세요, 경주입니다. 요즘에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면 저와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사람들도 주식 차트를 보거나 유튜브 주식 채널을 보고 있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나요? 저 친구는 어느 기업에 관심이 있나 싶어 힐끔거린 적이 있어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저도 최근에 주식에 관심이 많이 생겨서 그 어느 때보다 기업 정보를 볼 수 있는 다트나 네이버 금융을 많이 들락거리고 있습니다. 저는 2년 전에 별 생각 없이 넣어놨던 제약주가 코로나로 인해 7배 넘게 오르면서 저도 7배 넘게 주식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뉴스에서 대통령이 그 제약회사를 방문해 회사 대표를 만났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무튼 이를 계기로 주식에 더 많은 관심이 가서 저의 두 번째 리뷰할 책인 피터 린치의 이기는 투자를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는 1부와 2부로 나눌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투자에 관련된 책이다 보니까 제가 메모를 많이 하면서 읽어서 읽다가 와, 이거 어떻게 다 정리해서 말하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어느 날 서점을 가보니까 그 책이 팔려 있더라고요. 한 권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래, 딱 반 정도 읽었는데 1부랑 2부로 나눠서 리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는 재무제표를 보고 분석하거나 피터 린치의 원칙에서 예로 든 구체적인 이유를 생략하고 제가 읽은 피터 린치의 투자 스타일과 투자 원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제 생각과 경험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1부! 일단 그 전에 이 책의 저자인 피터 린치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소개해드리자면 그는 월스트리트 사상 최고의 펀드 매니저로 1977년부터 1990년 그의 마젤란 펀드는 연평균 29.2%라는 엄청난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그 당시 마젤란 펀드는 1800만 달러에서 무려 140억 달러라는 660배나 성장해 세계 최고의 펀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젤란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 중 과반이 오히려 돈을 잃습니다. 왜냐? 투자자들은 마젤란 펀드의 수익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펀드에 가입하고 수익률이 낮아지면 환매를 하는 단기 대응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가 피터 린치의 책 초반에는 몇 번이고 펀드보다는 주식에 투자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슈퍼리치가 되어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겠다고 말을 하고 은퇴했지만 강연을 다니고 부인과 자선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펀드 매니저를 할 당시에는 많이 힘들었는지 무지 힘들고 괴로웠다고 말합니다. 하긴 항상 1400가지가 넘는 종목 보유하고 있었으니까 관리하기가 쉽지는 않았겠죠. 게다가 해외 주식도 발굴하고 연구했으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책 초반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특히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싶은 사람들은 값만 가지고 있으면서 투자를 하고 지속적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그동안 수익률이 저조했으니 이제는 오를 때가 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IBM을 한 주당 100달러에 사고 주변에서 잘 나간다는 말 하나만 믿고 생명공학 주식이나 카지노의 주식을 산다. 저도 예전에는 그래프만 보고 그저 저의 값만 믿고 투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아주 지속적인 손해도 봤지만 아주 엄청난 손해를 보기도 했죠. 그 당시에 그래, 이제는 떨어질 대로 떨어졌으니까 오를 일만 남았다 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했는데 손해를 보고 나온 적도 있죠. 지금은 뭐 거의 회사가 망했습니다. 무튼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이 영상과 책을 보고 저 같은 망나니 같은 행동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피터 린치는 주식에 투자하면 채권에 집착하는 사람들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확률이 6대1로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피터 린치는 이 책의 초반에 채권보다는 주식에 투자하라고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채권에 투자를 잘 해도 주식의 수익률을 따라잡기는 어렵다는 거죠. 이렇게 채권과 주식을 비교하다가 답답해진 피터 린치는 흥분하여 독자들에게 거침없이 반말을 합니다. 주식에 투자하라! 여러분이 이 책을 읽고 유일하게 한 가지 교훈을 얻었다면 이 책을 쓴 보람이 있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채권 쪽으로 수익률이 많이 보지 못한 거에 대해서 피터 린치는 많이 아쉬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마디를 하죠. 그림으로 표현할 수 없는 아이디어에는 투자하지 말라. 이 원칙은 개인 투자자든 전문 투자가든 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업을 무시한 채 어떻게 돈을 벌겠다는 내용인지 사업 내용을 설명하기도 어려울 만큼 적자 벤처 기업을 좋아하는 많은 어른들이 귀담아 들어야 한다. 잘 아는 주식을 사라. 이 내용은 피터 린치의 어느 강연에서도 가지고 있는 주식이 뭔지 알아라. 본인이
왜 가지고 있는지 1분도 설명 못하는 사람이 많다. The single most important thing to me in the stock market for anyone is to know what you own. I'm amazed how many people own stocks. They would not be able to tell you why they own. And if you can't explain, I'm serious, you can't explain to a 10-year-old in 2 minutes or less why you own a stock, you shouldn't own it. 피터 린치는 7학년 학생들의 주식 투자 얘기를 끝내며 몇 가지 원칙을 말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조금 길지만 이 책에서 다른 어떤 부분보다 피터 린치의 투자 원칙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시장은 도박장이 아니다. 단지 주가 때문에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사업을 잘 해나갈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좋은 기업을 골라 투자한다면 주식 투자는 결코 도박이 될 수 없다. 주식시장에서는 반드시 투자할 기업을 조사하고 분석해야 한다. 주식에 투자할 때는 항상 여러 종목을 분산 투자해야 한다. 왜냐하면 몇 개 종목에 투자하든 대개 5개 중 하나는 아주 좋고 하나는 아주 나쁘고 나머지 3개는 그저 그럴 것이기 때문이다. 주식과 절대 사랑에 빠지지 말라.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대하라. 주식을 고르기만 해서는 안 된다. 주식을 고르기 전에 반드시 숙제를 해야 한다. 숙제란 기업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말한다. 가스, 전력, 수도, 통신, 공공서비스 주식은 배당금을 많이 주기 때문에 좋다. 하지만 큰 돈을 벌게 해주는 것은 성장주의다.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더 떨어지지 말라는 보장은 없다. 장기적으로는 작은 기업의 주식을 사는 것이 더 낫다. 주가가 싸다고 무작정 사서는 안 된다. 그 기업을 잘 알기 때문에 사야 한다. 새로운 정보를 계속 분석하기 어려울 만큼 종목을 보유하지 말라. 정기적으로 투자해라. 주식에 투자할 때는 첫째, 주당 매출액과 주당 순이익이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지 살펴보라. 둘째, 그 주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살 수 있는지 판단하라. 지난 몇 년간 실적이 악화돼 장기 성장세가 걱정된다면 기업의 재무 건전성이나 부채 구조를 살펴보는 것이 좋다. 과거에 매출이 늘어났던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면 지금까지의 성장세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판단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주식 투자로 돈을 벌려면 주가 하락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서둘러 빠져나오지 않아야 한다. 이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일이다. 다이어트와 주식에서 결과를 결정짓는 것은 머리가 아니라 배짱이다. 직접 기업을 분석해 투자하는 사람이든 시장 방향을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펀드에 투자하는 사람이든 괜한 걱정을 하면서 너무 많은 것을 계산하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를 봅니다. 최적의 투자 시점을 연구하여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 이거 내려가는 건가?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 시장에 들어갔다가 전망이 불확실해지면 시장에서 빠져나오는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경제나 시장 상황에 무심한 채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이 더 좋은 성과를 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구가 제 눈에 들어왔는데, 백미러로는 미래를 볼 수가 없다. 피터 린치는 블랙 먼데이 이후 많은 펀드 매니저들과 회의를 하면서 또 한 번의 급락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1988년에는 오히려 호황을 맞이하면서 과거의 사건으로 미래를 예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이번 코로나 사태에도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코로나로 인해 3월 중순에는 코스피가 1,400원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요. 이 당시에는 누군가는 코스피 지수가 1000 밑으로 떨어진다고 말했던 사람도 있었고, 그에 반면에 반등한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예상을 깨고 코스피 지수가 거의 한 달 만에 2000을 넘었죠. 이렇듯 어제는 올랐고 오늘은 내렸으니까 이제부터는 먹구름형으로 나타날 거야. 오늘은 음봉이 났으니 내일부터는 교수형이라는 등의 과거의 봉 차트를 그리면서 주가를 예고하는 방식은 너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패턴을 읽어낼 시간에 관심 가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책 중간에는 주식형 펀드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주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장기 보유라는 점이다. 장기 보유하기 위해서는 강한 의지력이 필요합니다. 손해볼까 두려워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는 사람들에겐 주식형 펀드도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수익형이 꽤 좋았던 주식형 펀드가 주식시장에서 하락할 때는 주식시장 평균보다 더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흔히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최근의 수익률과 최신 유행을 쫓아 이 펀드 저 펀드 옮겨 다니는 것보다 지속적으로 꾸준히 좋은 수익률을 내는 펀드를 무직하게 계속 보유하는 것이 더 낫다는 말입니다. 제 영상이 주식을 하는 많은 분들한테 크나큰 도움이 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벌써 주식에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충분히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것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 않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동영상이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자신의 투자 습관이나 투자 원칙을 되돌아보고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된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터 린치 투자 원칙은 생각보다 간단한 것 같습니다. 저평가되고 있지만 실적이 좋은 성장 기업들을 잘 발굴하여 투자하고 장기 보유하자. 복잡하고 설명하기 힘든 기업에 투자하기보다는 내가 직접 보고 느끼고 사용하는 것들을 관철하고 투자하자. 그리고 주식과 사랑에 빠지지 말고 냉철하게 판단하여 투자하자. 반 정도를 읽으면서 투자 방식이 장기 투자를 지향하는 워렌 버핏 형님과도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라도 저의 정리에 조금 깨름직한 부분이 있거나 불편한 부분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멋진 일침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주린이인 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뿅!